주변에서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속아 귀한 재산을 날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 전이었죠. 가짜 검사의 말 한마디에 속아 40억 원을 날린 의사의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40억 원, 40대 의사였습니다. 네네. 사기가 좀 이 정도까지 액수가 큰 게 처음이었죠? 사실 한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금 다 날린 그런 어떤 입장인데 네. 이게 옛날과 달리 어떻게 40대 의사, 우리나라에서 최고 엘리트 집단이 이렇게 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범죄를 예방하는 수법, 예방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보다 범죄자들은 우리가 걸어가면 그들은 뛰어가고 그들이 뛰어가면 그 범죄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가면 범죄자들은 날아간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서울검찰청입니다. 네. 이러면 이거 뭔가 목소리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톤도 이상하다. 예, 사투리다. 뭔가 약간 연변 물론 그 지역을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네. 중국식 사투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제가 방송하는 이 표준어보다 저도 약간 경상도 사투리가 남아 있는데 훨씬 더 세련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검찰청 누구누구입니다. 지금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확인해봐라. 그러면 우리 앵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짜인가? 진짜인가? 그런 그러면 생각이 들죠. 확인하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나 지금 제가 전화하는 게 거짓인지 의심할 것 같은데요. 의심할 수 있으면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제가 문자 하나 보낼 테니까 이 문자 확인해 보십시오. 사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 아세요? 그렇죠. 이게 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데 네. 그럼 문자 하나 띵 오는 거예요. 그럼 문자를 딱 누르면 그걸 눌러볼 거잖아요. 네. 서울지방검찰청 뭐 이렇게 문자가 오니까 틱 누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악성 앱을 깔리는 거거든요. 그 악성 앱을 깔리고 그게 딱 보면 뭐 구속영장 아니면 뭐 계좌 압수영장 이렇게 눈에 딱 이렇게 보이는 순간 좀 심란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기 있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번호가 맞냐? 예, 맞냐? 그럼 네. 전화 끊고 이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화 받겠습니다. 아니, 제가 전화 거는 거 못 믿으면 직접 확인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 딱 끊고 전화해봤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성 앱에 깔려있기 때문에 어떤 전화를 걸더라도 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전화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분명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서 이 의사 평생 모은 40억 지금 다 날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나가기 어려울 만큼 교묘한 수법으로 전화를 하고 앱도 네. 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40억을 날렸다. 즉 찾을 방법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너무 이제 난감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우리 국가에게 부탁할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사실 돈이 없어지면 어떨 때 돈을 찾을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돈을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뺏어간 사람. 예, 뺏어간 사람이 돈이 네. 있어야 그 사람에게 딱 잡아가 야, 돈 40억 가져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가장 최악의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전달책, 수거책만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의 최고의 이제 그 상선들은 외국에 뭐 특정 나라를 제가 또 말씀드리면 혹시 그 나라가 폄하될까봐 조금 나라는 특정하지 않겠지만 가장 우리의 이웃에 있는 왼쪽에 있는 나라 아니면 동남아 지역에 있는 그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돈이 이미 가고 없어졌기 때문에 예. 수거책이나 뭐 전달책을 아무리 털어봤자 40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네. 그 상선 최고 나쁜 제가 빌런이라 그럴게요. 빌런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에게 소장을 날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소장이 다른 나라에까지 간다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도 특정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한순간에 실수를 통해서 나의 가족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의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자기가 모은 돈 40억 원을 뺏긴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제로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사건을 보면 자기 돈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용으로 대출까지 또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18억 원이 되는데 예. 보니까
이미 이 돈을 못 찾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못 찾는데 어려워질 수 있는 거고. 은행에 빌린 돈이기 때문에 대출은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병. 부분이 이제 네. 사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제가 은행이면 네. 그분이 어려운 입장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나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은 18억, 내가 이 18억의 여신을 못 땡겨오면 은행은 당장 18억의 손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법정, 그러니까 은행에서 만들어 놓은 이자는 5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걸 꼬박꼬박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중간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면 국가가 아까 제가 좀 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피해자들이 언제 다른 나라 가서 어떻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돈을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부패 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를 저질러요.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사기 플러스 이 사람이 범죄 단체 조직에 얽혀 있는 범죄로 피해를 받거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받거나 다단계로 피해를 보면 그 경우에는 그걸 범죄 피해 재산이라고 법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범죄 피해 재산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원래 피해자가 있는 재산 국가가 몰수하면 이 컵 국가가 가져가면 국가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피해자에게 못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피해 재산은 국가가 몰수하면 안 돼요. 국가 소유가 되니까. 하지만 이 범죄 피해 재산은 국가가 몰수해서 그 피해자에게 환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조이팔 사건 때 한번 시청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조이팔 그 7조가 넘는 재산 그렇게 다단계로 가져가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대구지검에서 그 돈을 찾습니다. 찾고 난 다음에 피해자들에게 신고하십시오. 우리가 환부해 주겠습니다. 이건 대통령령에 따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형태로 국가가 지금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했는 거잖아요. 네. 보이스피싱에 사기가 결합됐으니까 국가가 좀 어목하게 다른 나라에 있는 것 좀 재산 딱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그걸 피해자에게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범죄수익 환수청, 범죄수익 환수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대검 안에 있는 범죄수익 환수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 같은 데 보면 물론 연방법무부 안에 있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그 나라의 국민이나 아니면 그 나라에 있는 불법을 환수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청, 마야처도 나오고 이번에 뭐 정권수사합수단에서 굉장히 큰 뭐 부에서 좋은 어떤 성과를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경제사범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불법 수익을 밥 숟가락 하나라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면 저는 범죄 수익 환수부 혹은 환수청, 환수처가 조금 더 확대되고 진영화되고 조금 더 넓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외국에 있는 돈 딱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우선인데 그럼요. 예. 보면 예전 같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이거는 보이스피싱이야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교묘해졌다. 즉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뛰기 시작했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 요즘 유형도 좀 많이 달라진 겁니까? 뭐 유형은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치는 사람들이 제일 그 잘 하는 방법이 의심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네.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뭔가 좀 잘못되는 것 같은데,라고 의심드는 사람에게 네. 뭘 주는가 하면 확신을 줄 수 있는 미끼를 하나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눈으로 확인하면 자기가 믿음으로 되잖아요. 예. 믿음으로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악성 앱이 깔리면 그 전화번호를 낚아채기 방법이 되고 낚아채기 방법이 되면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빵빵빵 전화했는데 그게 검찰청 전화번호예요. 전화했는데 진짜 그 사람이 받으면 그때부터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영장들은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당황하게 하고 당황해지고 그다음에 놀라움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공포 속에 빠져들어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문자나 전화가 왔을 때 어떤 전화가 왔을 때 무슨 문자를 확인하시면 지금 제가 하는 말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 듣고 문자 오는 거 누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절대로 문자는 누르지 말자. 목에 칼이더라도 문자는 누르지 말자. 이거고 만약 문자를 눌렀어요. 네. 그러면 내 전화는 이미 다른 사람 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그거 누르고 난 다음에는 앵커 전화 받아야 돼요. 네. 앵커 전화로 이 번호가 맞는지 전화를 하면 그 사람 없어요. 그다음에 집에 있는 참 디지털 세상인데 디지털을 이용 못할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게 아날로그거든요. 네. 집에 전화가 있으면 유선 전화가 있잖아. 유선 전화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 그러니까 언제나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이야기하죠. 천천히 빨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두렵고 그다음에 곤란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급하게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심호흡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영장 계좌가 잘못되어서 압수영장 날리고 구속영장 날렸을 때 절대로 대한민국 검사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 형식으로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그런 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인신의 자유 박탈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럴수록 한 번 정도 심호흡하시고 집에 있는 유선전화나 옆에 있는 사람의 전화를 통해서 그게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럽니다. 경찰청 전화 오면 그냥 끊습니다. 아니 경찰청이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하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나를 잡으려면 찾아오지 전화해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끊으세요. 경찰청입니다. 삑. 검찰청입니다. 띡. 끊고 답답하면 경찰과 검찰이 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범죄에 연루되면 나는 피해자예요. 네. 절대로 가해자가 아니니까 그 말에 따라가시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예. 보면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도 40대 의사 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할 정도인데 네네. 보통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네네. 메시지가 온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또 택배 뭐 이런 거 때문에 연령층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보이스피싱 조직들 보면 제가 참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게 맞춤식 사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보통 10대, 20대에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택배, 하나는 합격 통보. 아, 합격 이것도 크겠네요. 이게 제가 맨날 그 12월 달마다 진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발 문자 합격자 문자 잘못 누르지 마라. 뭐 수험생에게 30% 세일하는 것 잘못 누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30, 40대에서는 또 뭘 하는가 하면 대출. 아, 대출 바꿔준다. 예, 상환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뭐 5%, 6% 저도 막 목이 막 턱턱 막힐 정도로 이자를 많이 내는데 3%로 전환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솔깃한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 딱 누르는 순간 이미 내게 안 된다는 거고 이제 50대, 60대가 지나가면 흔히 말해서 퇴직금 네. 혹은 퇴직연금을 불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건강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서 보이스피싱 조직들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영민하고 이렇게 머리가 빠른지 모르겠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수법 진짜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범죄 수법이 또 하나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가르쳐 줄 수 있어서 그렇죠. 하지만 제가 보이스피싱은 목숨 걸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범죄 수법을 알아야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국에서 오는 그 전화번호들 그 우리나라가 필터링을 해서 그 전화번호가 우리가 지금 가는 게 우리 갑자기 앞에 번호가 010. 010이죠. 네. 010.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우리나라 번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070으로 그게 바뀌어져 있는 게 010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KT나 아니면 다른 그 회사들에서 SK나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좋겠고 제가 옛날에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기관들이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알려서 그게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에 한번 알리고 그걸 다시 대사관에 보냈던 적이 있는데 언제나 외국에서 나오는 허가되지 않는 거면 우리 옆에 어떤 특정 SNS 같으면 외국에서 문자가 나오는 게 이렇게 표시나잖아요. 그렇죠. 지구본 같이. 네. 그런 형태로 좀 확인되는 문자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안심 문자 서비스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이라고 전화 오면 끊어라. 네, 저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 그리고 유선으로 확인을 해라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도 내가 모르고 이걸 눌렀다. 아니면 보이스피싱 전화 통화를 다 해보고 뭔가 내가 당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보이스피싱이 전화를 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곳에 많은 전화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당황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가 당황하는 마음을 이해 못하고 A에 가서 뭘 하고 B에 가서 뭘 하고 C에 가서 뭘 하면 이미 다 손해가 이미 발생하고 난 다음이고 사실 지금 가장 악의적인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하는 게 우리가 은행 계좌 동결시키는 거는 가능해요. 네. 근데 혹시 주식 하십니까? 주식도 해봤죠. 예, 주식하면 주식 계좌가 따로 붙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주식 계좌가 바로 동결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계좌로 돌려가지고 그 돈을 빼내는 방법을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쓰더라고요. 진짜 똑똑하지 않아요? 놀랍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계좌 정지 제도라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은행에 전화하면 내가 쓰고 있는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네. 그와 연관된 정권 계좌 같이 일괄적으로 다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약간 이제는 뭐 얼리 어답터가 아니라서 이렇게 눌러서 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럼 은행에 직접 어르신들은 가서 이야기하는 게 편하잖아요. 언제 이거를 온라인으로 하고 온라인에서 뭘 누르고 어떻게 찾고 이게 복잡하니까 혹시 시청하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전화 받았으면 이제는 고객 상담실에서도 이 계좌 정지가 가능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직접 은행에 가서 대면에서도 계좌 정지가 가능하니까요. 그 계좌 정지도 일괄 계좌 정지가 다 가능합니다. 내가 쓰는 모든 은행의 계좌 정지와
그다음에 그 증권사 제가 알기로는 한 8개, 9개 증권사까지 같이 한목에 계좌 정지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방법을 취하고 그러면 그런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풀지? 그렇죠. 나 라고 못 쓰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직접 네. 가서 문제가 안 되면 풀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저는 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홈페이지가 아니라 좀 대국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국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양한 방법, 대환 대출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 뭐 검찰청, 은행, 대출 이런 거 할 때는 실제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디지털 시대에서 네. 범죄를 예방하는 또 하나의 가장 방법은 약간 반어적이지만 분명히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네. 그 순간 구속영장 하면 다들 시청자 여러분 실질영장 심사라 그래서 그 가서 직접 또 이렇게 판사와 대면을 해야 구속영장이 떨어지는 거지. 네. 그냥 구속영장 청구되었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에 철컹 잡히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정말로 집에 유선전화도 없고 집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면 탁탁탁 걸어가가 지구대까지 가십시오. 지구대 가시면 근처에 다 있으니까요. 또 요새는 흔히 말해서 이제 지구대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옛날의 파출소도 지금 다시 이제 부활하고 있으니까요. 네. 거기 가서 내가 이런 당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고 하니 검찰청에서 나에게 구속영장 발부되었다고 한다. 이 부분 좀 확인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분명히 그 부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시고 지금 밑에 우리 자막에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막에 나와 있는 걸 꼬박꼬박 좀 여러분이 잘 읽으셔가지고 어떻게 일괄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코난이라는 앱이 있어요. 코난이라는 앱을 하면 내 휴대폰에 어떻게 무엇이 깔렸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저는 오늘 연합TV에서 밑에 자막을 정말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자막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셨다가 내가 정말 당황하는 그 순간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무술을 하잖아요. 네. 무술을 하면 몸에 익어서 무술을 하는 거거든요. 언어도 똑같거든요. 입에 배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남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부인, 나의 자녀가 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전화 꽤나 많이 받거든요. 보이스피싱 조직들. 그러면 검찰청 가는 순간 저는 끊는데요. 그런 어떤 걸 문제가 발생했을 때 A, B, C 이렇게 하겠다. 그 방법을 반드시 자녀들과 그다음 가족들과 좀 숙지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많이 기사도 나왔지만 이제 이 보통 통신사에서 외국에서 오는 번호를 바꿔서 국내처럼 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 좀 확인을 해서 안 하게 해달라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부분이 잘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정부나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좀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저 대부분 이제 패널로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일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인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는 더 부족할 수 있죠. 그 부족한 틈을 타고 도르는 게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이 하는 이야기, 빌런들이 하는 이야기가 틈이 있어야 못을 박는 게 아니라 못을 박으면 틈이 생긴다라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재산을 훔치는 거고 그러면 그 훔치는 부분이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국가는 다시 한번 찾아야 되겠죠. 방금 앵커가 말씀했다시피 아까 제가 010을 007 번호를 010으로 바꿔서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꾸는 그런 어떤 앱을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바꾸는 기술이 만들어졌다면 그거보다 SK와 KT는 더 발전해야죠. 그렇게 낚아채는 번호가 있으면 그게 낚아채는 번호라는 것을 워닝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키사가 만들든 아니면 금융감독위원회가 만들든 아니면 우리에게 한 달에 5만에서 7만 원 돈 받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이런 부분 만들어서 소비자가 조금 더 안심하고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사기업체에서도 국민을 위해서 그런 앱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승재현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